운남중학교 교사 김태희입니다. 저는 그 배구를 중심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 나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안영진 선생님께서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살짝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제가 게임 중심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다시 함께 배구 수업입니다. 일단 키워드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게임 중심은 이제 학생들의 경쟁 활동을 조금 동기 유발을 위해서 경쟁 활동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게임을 활용하기 위해 이제 키워드를 잡았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을 준비할 때 하나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을 조금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협동학습 모형을 조금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 동안 팀 스포츠 활동이 많이 저조했고 개인 운동 위주의 신체 활동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전면 등교 상황이 되면서 다시 함께 팀 스포츠 수업으로 배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목차 구성은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우선 저는 이제 수업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수업 나눔의 목적이 현장 수업의 문화를 공유하는 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업을 공유한다는 것은 살짝 저의 민낯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많은데요. 항상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수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 수업을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업 나눔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장 내일에 그리고 다음 달에 다음 학기에 미래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가 이렇게 급박하게 맞았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랑 이제 함께 진행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육 교과가 계속 위축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 발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자기 수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차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수업 나눔을 준비하면서 저만의 수업 준비 방법을 선생님들께 먼저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5가지의 저의 준비 과정은 사실 일반화된 과정에서 조금 가지고 온 겁니다. 이미 많은 저희가 이제 임용 준비를 하면서 배워왔던 그런 이론적인 지식들이 많지만 그 일반화된 지식에서 제가 좀 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저만의 방식으로 이런 단계를 설정을 해서 항상 단원을 선택할 때나 매 학기 수업을 준비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와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을 고려를 하는 것을 먼저 삼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안동 여중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이나 기자재 측면이나 너무 이제 다양하게 많았고 그런 환경적 특성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수업을 선택할 때 이제 조금 자유로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신설학교인 김천의 운남중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운동장은 있지만 축구 골대가 없고요. 강당은 있지만 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1학기 수업을 준비할 때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소속된 학교의 그런 공간 활용이나 기자재를 어떻게 구비를 해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학생들이 성차도 다양하고요. 안동여중은 단성학급이었지만 지금 운남중학교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남녀공학 학생들의 또 특성을 고려를 해서 종목을 짜야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선호하는 흥미나 관심 있는 종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전조사하는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평가를 하다 보면 애들의 기능 수준이나 체력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학기에 내가 어떤 걸 수업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단원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원 선택을 할 때 나는 이번 학기 때 왜 내가 이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도를 반영하고, 그리고 학생의 선호도도 같이 반영을 해서 단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단원을 선택했다면 그 단원에 있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이 있을 건데 그 성취 기준을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을 제시했지만 그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저만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단계를 3단계에서 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현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수업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부분에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안동여중에 있었을 때 한 3년 차 정도부터 평가 계획을 먼저 짜놓고 수업 계획을 하는 방식인 이제 백워드 교육 과정을 좀 적용을 해서 저만의 수업 활동을 좀 재구성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평가 활동을 뭘 할지를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평가 활동을 하기 위한 수업 활동이나 과제를 조직하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다 세워지고 나면 사실 즉흥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학생부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3, 4월에 걸쳐서 계획을 해두고 나니까 다음 단계인 이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좀 더 수월했던 것 같고, 그 수업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의 용기구나, 그리고 공간에서의 분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매 차시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차시 수업을 하게 되면 항상 학생들한테도 그 도달 정도를 확인해 주지만 교사인 저도 스스로에게 자꾸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오늘은 애들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은 또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이제 다음 차시 준비를 위한 점검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한테 자꾸 피드백을 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계속 이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적으로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좀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이제 슬라이드인 제가 당장 이제 이번 학기에 시작한 배구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거에 절차에서 고려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 학습자의 특성과 수업자의 의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신설학교여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급 수가 많은데요. 남녀 공학이고요.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26명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학생이 14명, 여학생이 12명 정도로 이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팀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때 재학할 때 배구 게임을 놀이형으로 이미 배우고 올라온 학생들이어서 배구에 대해서 낯선 그런 감정이 없고 이렇게 친숙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학기 시작함과 동시에 배구공을 그냥 종류별로 다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올림픽 때 그 여자 대표팀이 이제 4강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오자마자 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김천 지역사회 안에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여자 배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특성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번 학기 때는 배구 종목을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저의 개인적인 수업적 그 의도는 사실 이제 1학기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학교가 이제
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전면 등교를 실시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도 다시 전면 등교로 진행이 되고 작년 한 해 반짝 움직였던 그런 비대면 수업들이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지키되 신체 접촉을 이제 최소화시키면서도 이 저하된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어떻게 다시 늘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학생들에게 그 종목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작년 한 해는 거의 뭐 체육 활동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했지만 그냥 출석만 해놓고 과제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개인 운동으로 뭐 줄넘기라든지 뭐 바르게 걷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이렇게 선호도 조사에 포함을 시켰는데 거의 뭐 이제 저조한 선호도이고 대부분이 경쟁을 중심으로 한 팀 운동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팀 운동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는데 나는 농구나 축구처럼 몸 부딪힘이 많은 것은 지금 방역 지침에 의해서 조금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팀 안에서도 신체 접촉이 최소화되는 배구 종목이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배구 수업을 단원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시 이제 함께 해보자라는 이제 협동하는 마음. 작년 한 해는 혼자서 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뭔가 힘을 합쳐보자라는 마음으로 주제를 잡고 모형을 협동학습 모형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시할 때는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 중심의 과제로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제 수업의 한계점이 뭐였냐면 일단 주당 수업 시수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아서 이 배구라는 종목의 기능을 익혀서 스포츠 경기로 이어지기까지가 굉장히 더뎌집니다. 그리고 1학년들이어서 단순하게 놀이나 그 게임 위주의 활동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많고 흥미도가 낮으면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한계로 두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협동학습 모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협동학습 모형은 팀 활동을 통해서 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팀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이 부여되고 개인의 책무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성공에 대해서 평등한 기회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이제 수업 적용 사례는 제가 팀 게임 토너먼트라 그래서 TGT 그 과제 조직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요 내용은 그냥 이제 슬라이드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준비한 수업 영상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TGT를 적용했을 때 수업에서의 효과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실력이나 순위에 관계없이 우리 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도 자기 팀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공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활동을 해서 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팀 내에서 협동이 조장됐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이라는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에게는 과제 수행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이 경쟁은 단순히 상대 팀과의 경쟁 활동이 아니라 과제 목표를 성취해야겠다라는 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쟁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중심 학습으로 제가 삼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기능 숙달을 위한 게임을 이제 조직해서 수업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수행을 위한 게임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술형 평가 진행 전에 경기 규칙을 익히기 위한 게임으로 가로 세로 퍼즐하고 모두의 마블을 이제 팀전으로 이렇게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잠시 그 제가 진행했던 뭐 짧지만 수업 영상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높이까지 패스 전달돼야 돼요. 위에서 카운트 정확하게 크게 해주세요. 카운트 크게. 잘한다. 배구부 만들어줘도 되겠어. 경기는 안 돼? 그렇지. 공을 주면 4번은 오버헤드 패스죠. 우리 연습했던 거 오버헤드 패스를 5개 생각하시면 지금 그 친구가 4번 역할을 할까요? 이해되나요? 마지막 5번 역할을 하는 친구는요. 언더, 오버 이렇게 쭉 넣어. 이해되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5번과 1번이 만납니다. 5번과 1번이 만나서 뭐 하냐? 주고 하나, 둘, 셋, 네 주고받는 패스를 4개. 근데 저희는 4개밖에 없는데요. 4개밖에 없는 조에는 나머지 그냥 4명으로 같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과 5번은 그래서 상위 그룹 학생은 상대 팀의 상위 그룹 학생과 경쟁하도록 하고 하위 그룹의 학생은 상대편의 하위 그룹과 경쟁을 하도록 해서 이제 팀 경쟁 활동을 이제 TGT 게임으로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릴레이 패스를 다시 익혀서 이제 실제 배구로 나아가는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게임을 했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차시에서 제가 준비할 것은 이렇게 연결 패스가 잘 이루어지면 이제 서브 넣는 것과 그 다음에 스파이크 기술 요 정도까지만 해서 배드민턴 네트를 두고 이제 그 배구 경기를 진행을 해볼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우선 저의 그 게임 중심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제 수업 연구교사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그 게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제 그 어제 연구교사 수업을 했을 때 피드백 중에 하나가 기능 연습에 활용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중심이라면 게임을 속달하기 위한 게임으로 과제 활동 시간을 더 채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셔서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앞으로의 수업을 좀 준비를 할 계획이고 제 이 수업 나눔이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이 돼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